안녕하십니까. 견적가격의 지수 활용을 통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이강무입니다. 목차입니다. 제1장 서론입니다.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건설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증감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는 물가변동 조정 방법으로 품목 조정과 지수 조정이 있습니다. 품목 조정 방식은 품목별 단가를 일일이 비교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등락률 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견적가격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락률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 급등 시기에 안정적 계약 이행을 위하여 품목 조정 방식에서 견적가격의 객관적인 등락률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단가가 아닌 지수를 이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고,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수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통한 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논문의 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 여기에 따라 실제 수행된 물가변동 조정 보고서 10개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물품 제작 계약과 공사비 계약에 견적가격의 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사례 분석을 진행합니다. 각 사례에 적용할 지수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표준시장 단가지수, 건설공사비 지수를 견적가격의 지수로 활용하여 품목 조정률로 산정하고, 산정된 사례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의 적정한 개수를 파악합니다. 이후 분산 분석을 통한 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견적가격에 지수를 일부 도입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제2장 이론 고찰입니다. 국가계약법에는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공사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해 구성되며 원가 계산이 어려울 경우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가격은 계약 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견적가격은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견적가격에 적용된 계약내역서와 견적서 예시입니다. 견적가격은 계약내역서에 일반적으로 재료비 또는 경비 항목으로 산출 내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등락률 산출 방식의 미흡, 생산자 물가지수 및 평균 노임지수의 불합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수 조정과 품목 조정이 물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건설공사비 지수는 해당 사업의 원가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표 품목을 이용한 지수 조정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결정 시 과거 실적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외부 기업의 견적가격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외면받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지수를 살펴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입니다. 표준시장 단가 지수는 공사비에 대한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정별 시장거래 가격에서 추천한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비를 측정하는 범용적인 지수들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재료비와 노무비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률을 재산정하여 산출된 지표와 조정률의 피어슨 상관 분석을 수행하여 조정률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정 방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 방법을 집단으로 분류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진행하고, 조정률과의 상관 분석을 진행하여 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 방법의 대안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를 재료비 항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수 조정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품목 조정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료비의 지수 조정 방식을 도입하여 일괄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등락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제도적 보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품목 조정 방식에 있어 건설공사비 구성 내역에 포함된 견적가격의 지수로 활용한 등락률 산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사례의 불필요한 요소를 사전 예측을 통해 정량화하여 충분한 데이터 수 확보를 위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정규성을 실시합니다. 정규성 검증 방법으로는 콜먼오르프, 스미노르프 검사와 샤피로-윌크 검사를 주로 활용합니다. 해당 검사로 정규성이 확보되면 모수 검정,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모수 검정을 진행합니다. 데이터셋의 집단이 두 개일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모수 검정으로는 만휘트니 유 검정과 윌코슨 사인드랭크 검정이 있으며 3개 이상일 경우 크루스칼 웰리스 검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정규성을 띠는 경우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는 대응 표본 T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일 경우 분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은 분산이 동질해야 하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질성이 위배된다면 웰치 T 검정과 브라운 포시테 검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 분석으로는 게임스 하우엘 검정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제3장 사례 수집 및 분석입니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물품 제작 및 건설공사로 2020년과 2021년 입찰을 통해 계약된 현장들이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실제 수행된 물가변동 조정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에 이용된 물품 제작 계약은 재료비 견적 가격을 적용한 사례로 약 17에서 75%의 견적 가격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건설공사의 사례는 공사비의 일부 재료비 및 공사비 견적 가격을 적용한 사례로 견적 가격이 약 4에서 1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견적 가격이 많이 포함될 경우 품목 조정률은 3% 이하로 산출되며 견적 가격이 적게 포함될 경우 품목 조정률은 3% 이상으로 산출됨을 옆에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을 위해 재료비 견적 가격에 대하여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고 공사비 견적 가격에 대하여 표준시장 단가 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합니다. 옆의 그림은 분석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제4장 지수별 분석 및 통계적 검정입니다. 10개의 사례별로 분석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재료비와 공사비로 구분하였고 1. 견적가격의 등락률을 0%로 할 경우 2. 견적가격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3. 견적가격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4. 견적가격에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5. 견적가격에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할 경우로 5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사례에 대하여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품목 조정률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등락률이 0%일 때는 품목 조정률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었으며 견적 가격의 지수를 활용할 경우 대체적으로 3% 이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사례 1, 사례 4, 사례 7의 경우 계약액의 견적 가격이 다수 포함된 사례로 지수를 적용할 경우 품목 조정률 등락의 변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 조정률 사례에 충분한 데이터 수의 확보를 위해 5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의 분포를 활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한 시뮬레이션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 수렴하는 개수를 확인하였으며 511개부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최적 시뮬레이션의 개수는 511개로 산정하였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된 511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KS 검정 결과 모든 데이터의 유효 확률 0.05를 초과하여 정규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레빈 등분산성 분석 결과 견적 금액과 품목 조정률에 대한 5가지 산정 방법은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웰치 T 검정과 브라운 포시테 검정을 통한 분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웰치 T 검정과 브라운 포시테 검정 모두 유효 확률이 0.05 이하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5가지 조정률 산정 방법의 분포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조정률 산정 방식들의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사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웰치 T 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스 하우엘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견적 가격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유효 확률이 0.05 이하로 모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2543 순으로 평균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였을 때 견적 가격에 대한 조정률은 0%로 25431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 조정률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각 지수로 품목 조정률을 분석하였을 때 2와 5는 유효 확률이 0.314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의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평균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5431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5장 결론입니다. 분석 결과 견적가격의 등락률을 0% 했을 때보다 지수를 활용할 때 품목 조정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성된 견적가격에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 재료비의 특성을 잘 반영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사비로 구성된 견적가격에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정별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한 지수로 공사비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적용하여 품목 조정률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수들은 현행 계약제도의 지수 조정 방식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수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견적가격의 지수를 활용하여 등락률을 적용함으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물가 급등 시기에 견적가격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적용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는 공사의 종류, 계약 시점, 견적가격의 포함 비율에 따라 품목 조정률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례 분석 연구에서는 일반화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0개로 조정률 산정을 분석하는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유의한 검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사례를 물품 제작, 플랜트 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으로 공정별 그리고 다양한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